음, 봅시다. 확률이고요. 두 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역시나 하고 싶은 얘기는 확률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이 확통에 지금 요거 3번이라고 돼 있죠. 첫 번째 건 뭐였냐면 여러 가지 순열 뭐 이런 거였거든요. 조합 이런 거. 경우의 수 따지는 거였고 그 다음은 이항 정리 얘기였고요. 여기서 이제 확률 얘기가 나오는데 확률이 뭐냐? 이거 그냥 우리가 굳이 배운 적이 없어도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물어봐도 별로 틀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은 주사위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6분의 1 이렇게 생각했지. 그리고 왜 6분의 1인지도 다 알죠.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게 1에서 6까지 있고 그 중에 1의 눈이 나오는 건 한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6분의 1이야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률이 무엇인지는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엄밀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선 이제 정의라는 것이 필요하죠. 어떤 걸 확률이라고 할 건지 이고요. 그 정의를 위해서 위에서 막 몇 가지 용어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 얘가 뭐고 얘가 뭐고 얘가 뭐야 이런 용어들 얘기 나오고 두 번째로 보시면 이것도 이제 뭐 새로운 사건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확률. 그래서 요거 먼저 보고 나서 여기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다시 올라가서 해석을 해볼 텐데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우연히 일어난다는 건 주사위가 우연히 던져지는 게 아니고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이 우연이라는 거야.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일어난 가능성을 수의 값으로 나타내는 것을 확률이라 하고 그 기호로 대문자 P 사건 A를 대문자 A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PA 얘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기호니까 그래를 하시면 되고 참고로 우리 보통 사건은 대문자로 표시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위에 가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좀 이따가. 두 번째 보시면 수학적 확률인데 확률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 기하학적인 확률 원래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 기하학적인 확률은 옛날 교과서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 나옵니다만 어쨌든 책에는 두 가지만 있으니까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수학적인 확률이 우리가 보통 계산하는 손으로 계산하는 그런 확률이에요. 결론은 이거야.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왔대요.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 그 중에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한 가지. 그래서 6분의 1 이렇게 계산한다고. 근데 이 앞에 있는 두 줄이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내용이고 이 앞에 있는 줄들이 좀 중요한 내용인데 보시면 이런 거예요.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이라는 모르는 단어 하나 나왔고요. 시행이래요. 위에 시행이라는 단어도 정의해주고 있지만 대충 이해되죠? 주사위를 던졌다. 그게 시행이에요.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각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 모르는 단어니까 위에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사실 이 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각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표본 공간에 들어있는 각 근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 그게 확률이거든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제비뽑기 할 거야. 여기다 하면 되겠죠. 주머니 안에 당첨 제비가 3개 있고 당첨 안 되는 제비가 3개 있어요. 7개 있어요. 주머니 안에. 내가 여기서 제비를 뽑으면 일어나는 경우는 몇 가지 있냐? 10가지? 왜 10가지? 응?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다 10가지라고 생각해? 봐봐. 내가 주머니에 넣어서 꺼내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표가 10개 있으니까 10가지일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당첨되거나 당첨이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 그죠? 제비뽑기를 한다고 치면 내가 손을 넣어서 제비를 뽑았어. 그럼 걔는 동그라미 아니면 X라고.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건 당첨 아니면 꽝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다시 내가 당첨될 확률은
내가 주머니에 넣어서 꺼내면 동그라미 아니면 X 둘 중에 하나 나올 건데 그 중에 내가 동그라미를 원하는 거니까 일어나는 경우는 두 개고 당첨된 경우는 하나니까 2분의 1 이러면 이거 완전 궤변이잖아. 그죠? 어차피 일어나는 건 당첨 아니면 꽝인데 그 중에 당첨이면 2분의 1이지 라고 말하는 건 쌉소리지. 이상한 소리잖아요. 왜 이상한 소리냐? 그걸 생각해보면 아니 꺼냈을 때 일어나는 건 당첨 꽝 그 중에 당첨 전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당첨 꽝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당첨 2분의 1 왜 아니라고? 아니 상식적으로 아니라는 건 이해가 되죠? 아니잖아. 당첨될 확률 얼마인데 확률 얼마야? 10분의 3 30% 10분의 3 10분의 3 봐봐 내가 꺼냈을 때 일어날 확률이 10개야? 라고 생각해보면 10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10개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2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3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도 모르게 사실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다는 거야. 애초에 당첨이랑 꽝이 될 확률 자체가 다른데 그걸 이 두 개 중에 한 개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당첨 꽝 중에 당첨 그러니까 2분의 1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전체 경우라고 한 당첨과 꽝은 애초에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아요. 꽝이 될 확률이 훨씬 높잖아.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서 10분의 3이 되느냐? 사실은 당첨 대비 3개 다 똑같은 거고 꽝 대비 7개가 다 똑같은 거지만 얘를 이렇게 x1, x2, x3, x4, x5, x6, x7이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생긴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당첨 제비 3개는 같은 거고 꽝 제비 7개도 같은 거지만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제비 10개가 들어있다고 봐야 돼. 그래야 각각의 제비를 뽑을 확률이 다 같아져요. 좀 더 정확히는 각각의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된다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10개의 제비 중에 내가 원하는 제비 3개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10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이 말은 그냥 당연한 이야기야.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을 약 올리는 건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다고요. 애초에 전체 경우의 수라고 부르는 것이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되어야 경우의 수 중에 경우의 수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 하나를 좀 기억하시고 밑에 있는 거 먼저 얘기하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용어로 좀 설명을 할게요. 밑에 있는 건 통계적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계적 확률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냥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해가지고 그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R이라고 하면 n분의 R 이게 통계적인 확률이에요. 근데 이 n을 실제로 엄청나게 크게 하면 n을 엄청나게 크게 하면 n분의 r 이게 상대도수라는 말 그렇게 중요한 말 아니에요. n분의 r이라는 건 일정한과 p에 가까워질 텐데 이 p를 통계적인 확률이라 하고 실제로는 이 통계적인 확률은 n이 무한히 커지면 즉 시행 횟수가 엄청 많아지면 수학적인 확률에 가까워집니다. 어떤 예를 들면 좋으냐면 또 주사위를 던질 건데 주사위는 너무 숫자가 더러우니까 동전 던지기를 합시다.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에요.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는 것 중에 앞면인데 앞면이랑 뒷면이 나오는 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잖아. 그죠? 동전이 이렇게 서는 건 없으니까 자빠질 거 아니야.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2분의 1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정말로 동전을 2번 던지면 꼭 한 번은 앞면 나오고 꼭 한 번은 뒷면 나오냐? 그건 아니잖아요. 뭐 운 좋으면 앞면만 2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한 10번 던지면 꼭 5번, 5번이야? 그건 아니라고요. 뭐 한 6, 7번이랑 3번, 4번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번을 던져서 앞면이 3번 나왔어. 충분히 가능한데 비슷한 비율로 100번 던지면 30번 나올까? 를 생각해보면 그건 약간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번 중에 3번은 뭐 운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100번 던지면 한 40번에서 60번 사이 정도 되겠지. 근데 이게 30번?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는 안 나지 않을까? 10,000번 던지면 3,000번? 그 설마 한 4,500번? 뭐 한 5,500번 요 정도 되겠지. 평균 근처 어딘가 있을 거라고. 딱 500 근처 어딘가에, 가운데 근처 어딘가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주 시행 횟수가 적으면 실제로 이 상대도수, 즉 통계적인 확률이라는 건 들쭉날쭉이지만 횟수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계산한 수학적인 확률이랑 점점점 가까워져 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통계적인 확률은 여러분한테 물어본 문제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정말로 몇 번 던졌고 그 중에 몇 번 일어났어요 가 주어지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시험 문제로는 거의 나올 일이 없고요. 그 서술형 같은 걸로는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예전에 모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뭘 했냐면 동전 던지기 너무 쉬우니까 훨씬 그보다 복잡한 시행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전 던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가지고 10번의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 나온 횟수를 쓰고 100번 던져서 앞면 나온 횟수를 쓰고 뭐 200번 해서 쓰고 해가지고 이 상대 도수들이 점점점 2분의 1에 가까워져 가는 걸 표로 이렇게 딱 만드는 게 수행평가였어요. 뭐 하는 건지 되죠? 동전을 누군가는 2번 던진 거야. 그래서 앞면이 몇 번 나왔는지, 누구는 10번 던졌어. 앞면이 몇 번 나오는지, 누구는 20번, 누구는 50번, 누구는 100번 던져서 실제로 앞면이 몇 번 나왔는지를 표로 다 써서 정리를 해보면 그 비율이 점점 2분의 1에 가까워져 가더라 라는 걸 이렇게 딱 이 보고서로 만드는 게 수행평가였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자체로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문제가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어이없지만 시행 횟수도 나오고요, 일어난 횟수도 나와요. 그거 가지고 그냥 찾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게 통계적인 확률이고, 다시 이 수학적 확률에서 이제 몇 가지 용어들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볼 텐데, 첫 번째로 시행이라는 건 그냥 동전 던지는 거예요.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 꽤 중요한 말인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한테 장난칠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의미는 알아야 하니까. 동전을 던질 건데 내가 뒷면에다 무서운 자석을 달아 놓으면 앞면이 자주 나오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죠? 아주 랜덤하게 주사위를 던질 거다, 혹은 랜덤하게 동전을 던질 거다, 그런 이야기니까 우연에 의해서 결정난다라는 건 사실은 공평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표본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는 보시면 요거예요. 요거 집합이라는 걸 뭐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텐데, 표본 공간이라는 건 어떤 시행에서, 즉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1이 나온다, 2가 나온다, 3이 나온다, 4가 나온다, 5가 나온다, 6이 나온다. 이 6가지가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일어날 결과 전체죠. 걔네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표본 공간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써보자면 여기 있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 S라는 건 이렇게 생겼다고요. 나오는 경우는 1, 2, 3, 4, 5, 6 이렇게니까. 그래서 집합으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했지만 그 두 번째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 시행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거예요.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그냥 사건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제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건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여러분은 부분 집합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사위를 한번 던졌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개수는? 주사위를 한번 던졌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개수는? 마음속으로 대답은 한 거지? 6개 아니야. 6개 아니라고요. 주사위를 한번 던졌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개수는 64개죠.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 1의 눈이 나온 사건, 그것도 하나의 사건이고요. 3의 눈이 나온 사건, 그것도 하나의 사건이고요. 5의 눈이 나온 사건, 그것도 하나의 사건이에요. 홀수가 나오는 사건, 그것도 사건이야. 1, 3, 5. 홀수인 소수가 나오는 사건, 그것도 사건이에요. 3, 5.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사건의 X라는 건 약간 국어적으로 보면 아니 던졌을 때 일어나는 사건은 6가지지 왜 그게 2의 6승가지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건이라는 건 부분집합이라고. 표본 공간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2의 6승계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아이 주사위를 던지면 6가지 사건 중에잖아. 6가지 사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그 사건은 근원사건이라고 불러요. 근원사건. 여기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 교과서는 있을 거예요. 근원사건이 뭐냐면 표본 공간에 들어있는 원소 한 개로만 이루어진 사건. 그걸 근원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본 공간을 만드는 뿌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주사위를 던지면 일어나는 근원사건의 개수는 6개인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나는 사건의 개수는 2의 6승가지다 라는 거예요. 어이없지만 주사위를 던졌을 때 7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것도 사건이에요.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사건이긴 하지만 이거 공집합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사건이라는 건 부분집합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2번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집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확률을 기호할 때도 PA 하면서 A를 대문자로 썼죠. A라는 사건은 표본 공간 S에 들어있는 부분집합이에요. 우리 보통 집합은 대문자로 표시하죠. 원소를 소문자로 표시하고. 그래서 사건을 보통 대문자로 표기하고요. 일어날 확률도 PA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A가 일어나도 되고 B가 일어나도 된다. 둘 다 아무거나 일어나도 된다는 의미로 합사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 A도 일어나야 되고 B도 일어나야 돼. 둘 다 일어나야 돼 라는 의미로 교집합 표시하고요. 곱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합이기 때문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A 집합에도 들어있어야 되고 B 집합에도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A한테도 있고 B한테도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곱사건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배반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얘 집합 입장에서 보자면 서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거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겹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서로 배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는 건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즉 서로라면 A와 B는 서로 배반이라 하고 이 두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마지막에 여사건은 뭐 이름에서 느껴지지만 여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표시하고 기호는 여집합과 같이 표기합니다. 그렇죠? A도 어쨌든 집합이니까 그 집합의 여집합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사건도 꽤 많이 써먹거든요. 우리 경우의 수 할 때 뭐 적어도 이런 표현이 있으면 뒤집어서 생각하죠. 반대 경우 생각해가지고 전체에서 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사건의 확률도 그런 식으로 많이 구합니다. 아예 옆에 복이 있으니까 이거 보고 갈까요? 보시면 이게 꽤 자주 써먹는 복이거든요. 저도 수업할 때 주사위 한 개를 던질 건데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 거래요. 그럼 그냥 A를 줄줄이 안 써있나? A라는 사건을 써보면 홀수의 눈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1, 3, 5 이렇게 생긴 게 A라는 사건이란 이야기고요. B는 짝수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B는 2, 4, 6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C는 소수의 눈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2, 3, 5 이렇게 생긴 게 집합 C, 사건 C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가지고 뭐 보시면 홀수 또는 소수라고 했으니까 홀수 또는 소수 이 둘 합하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1, 2, 3, 5 이렇게 생겼을 거고 홀수, 교집합, 소수
홀수이면서 소수인 거. 교집합 찾으라는 이야기니까 3, 5 이렇게 세 개 녀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한글로 써 있는 것이 교집합인지 합집합인지 혹은 여집합인지 등등들만 잘 파악해 보시면 그러면 그냥 우리 집합의 연산 가지고 충분히 다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뒤에 가서 보시면 4번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약간 상식적인 거라서 특별히 많이 설명할 건 없어요. 보시면 1번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임의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PA A가 일어날 확률 0 이상 1 이하다. 당연하죠. 확률이 음수가 되는 건 없어요. 경우의 수 중에 경우의 수잖아. 그지? 뭐 내가 원하는 경우가 없으면 그냥 확률 빵인 거고요. 내가 원하는 게 전체 경우야.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에서 6 사이에 자연수가 나올 확률 1이지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확률이 0이면 우리 보통 공사건이라고 얘기하고요. 확률이 1이면 전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전체 집합이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 공사건 그것의 확률은 당연히 0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잠깐만요. 여기 있나? 확률 계산? 수학적 확률 아까 앞에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이 확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다 말아가지고 이제 또 뒤에 산수는 해야 되니까 이 뒤에 한글로 써 있는 거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위에서 얘기했던 용어로 조금 다시 표현하자면 분모에 있는 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건 사실은 표본 공간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다 생각해야죠. 그걸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 표본 공간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분모에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거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는 건 내가 원하는 집합, 부분 집합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보시면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좀 용어들을 발라보면 근원 사건에 표본 공간에 들어있는 근원 사건의 개수, 즉 원소의 개수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바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더라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확률의 계산은 전체 경우의 수, 즉 원소의 개수 중에 내가 원하는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뭐 확률 계산할 때 이런 거 나오는데 A라고 하는 건 어쨌든 S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적으면 공집합 많아봤자 S거든요. 그래서 NS분의 NA인데 그 NA라는 게 많아봤자 0에서 NS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0에서 1 사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고 밑에 보시면 더 센 정리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합집합 확률 계산하는 건데 집합이라고 보면 결국 원소의 개수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거거든요. 다시 얘는 쓸 데가 없나? 이렇게 생겼다고요. P A 합 B라고 하는 건 NS 표본 공간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 A 합집합 B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확률을 찾는 거라고. 근데 이 분모에 있는 NS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니까 분자에 있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만 찾아보시면 되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 집합할 때 했던 거예요. 그죠? A 집합 원소의 개수 더하기 B 집합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하나 빼는 거라고요. 그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써있기는 이렇게 써있지만 얘네들도 전부 다 이 얘기잖아요. NS 분의 NA 더하기 NS 분의 NB 빼기 NS 분의 NA 교 B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분모 다 똑같이 생겼어요. 분자만 생각해보면 다시 A 원소의 개수에다가 B 원소의 개수 더해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다 그 얘기라고.
그죠? 이건 우리 집합할 때 많이 했던 거죠. 그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더라라는 거고요. 특별히 배반 사건이라면, 즉 둘이 서로소라면 어차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빵개일 거기 때문에 이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요거 둘이 더한 것만 가지고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2번에 나와 있는 건. 그래서 그 둘이 배반 사건이라면 교집합이 공집합, 즉 교집합의 확률은 0이기 때문에 더하는 걸로 끝난다. 이런 이야기고요. 밑에 조그맣게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쓴 거. 이 사건의 확률은 굳이 생각 안 해봐도 되죠.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전체에서 이 사건의 확률을 빼시면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되더라. 왜냐면 PA랑 PA여를 더하면 1이거든요. 그죠? A가 일어날 확률이랑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랑 둘이 더하면 전체겠지 뭐. 그죠? 주사위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이랑 1이 나오지 않을 확률을 더하면 전체라고. 어차피 교집합은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게 이 사건 이야기였고요. 문제로 가서 몇 개 보자면 첫 번째로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진대요. 눈의 수의 곱이 6일 사건을 A, 합이 5일 사건을 B라고 하죠. 자, 공부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좀 더 어렵게 근원 사건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대. 근원 사건의 개수는 몇 개? 왜? 인상 쓰지 마. 주사위 두 개 다른 거야. 빨간 주사위, 파란 주사위. 빨간 주사위가 일어날 경우에서 6개. 파란 주사위도 6개. 각각이 6개씩. 이니까 총 36개가 근원 사건의 개수겠죠. 아니, 손으로 써보면 이런 거라고. 서로 다른 주사위가 두 개인데 둘 다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1, 2가 나올 수도 있고 1, 3이 나오기도 하고 1, 4가 나오기도 하고 1, 5가 나오기도 하고 1, 6이 나오기도 해. 이거랑 이거는 서로 다른 거예요. 1, 2랑 2, 1은 어떤 주사위가 1이 나오고 어떤 주사위가 2가 나왔냐 이기 때문에. 그쵸? 서로 다른 주사위를 했으니까 이 둘은 다른 거고요. 제일 밑으로 내려오면 그래서 6, 1에서부터 6, 6까지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총 36개의 근원 사건을 갖는 표본 공간이라고요. 그치? 이 중에 A라는 사건은 두 눈의 수의 곱이 6이래요. 그럼 A라는 사건을 생각해보면 1, 6이랑 2, 3이랑 3, 2랑 6, 1이 있겠죠. 이렇게 4개가 원소인 부분집합이 A더라 라는 말이에요. 되죠? B는요. 두 눈의 수의 합이 5래요. 1, 4, 2, 3, 3, 2, 4, 1. 이 4개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 사건 B더라 라는 거예요. 교집합 구하래. 겹치는 거 구하래요. 이렇게 두 개죠. 그죠? 얘가 의미하는 건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하는 원소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두 눈의 수의 곱이 6이고 합이 5인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사건이 몇 개 있냐? 원소가 몇 개 있냐 물어보는 거니까 요거다 라는 말입니다. 됐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그래서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36분의 4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1번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거 보시면
이건 아이고 표본 공간이 1, 2, 3, 4인 사건이 있고 A라는 사건은 1, 2라고 되어 있대요. 그런데 사건 A랑 서로 배반이었으면 좋겠대. 배반이 의미하는 건 뭐였다고요?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인 녀석들을 서로 배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자 A라는 부분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는 1하고 2예요. 그럼 내가 만들 A와 배반인 사건은 원소 3과 4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사건 A와 서로 배반인 사건 몇 개다? 이거 개수만 좀 찾아볼까요? 사건 A가 1, 2일 때 사건 A와 서로 배반 사건인 것을 모두 구하시오. 몇 개야? 2개 아니야. 4개야. 어? 물어본 건 배반 사건이 누구니? 였으니까 부분집합을 만드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이거랑 서로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요거로만 만드세요. 라는 말이니까. 2의 제곱 이렇게 생겨서 총 4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걸 2개라고 오해하기 쉬워서 하는 소리야. 2개가 아니고 총 4개라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공집합 3, 4, 3, 4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진다고요. 그죠? 부분집합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두 개의 동전이랑 한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앞면이 한 개만 나오고 주사위의 눈은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이럴 때 약간 고민이 되죠. 아, 동전 2개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아, 이게 주사위는 두 번째 치고 야 동전을 2개 던진대. 일어나는 경우 총 몇 가지니? 똑같은 100원짜리 에이 이왕이면 똑같은 500원짜리 2개를 던질 거야. 면도도 똑같아. 구분 못해. 완전 똑같이 생겼어. 2개를 던질 거야. 딱 보면 던지고 나서 쳐다보면 일어난 결과는 총 몇 가지? 3가지. 둘 다 앞면, 둘 다 뒷면, 하나가 앞면, 하나가 뒷면. 일어난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다시 동전을 던졌는데 똑같이 생긴 동전 2개를 던졌는데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일어나는 경우가 3가지니까 그 중에 하나에 그래서 3분의 1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아니라고. 왜 아니라고? 앞면 2개 나오는 거, 뒷면 2개 나오는 거, 하나씩 나오는 거. 근원 사건이 3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3개는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으니까. 애초에 동전 2개가 다른 동전이었으면 앞면 하나, 뒷면 하나라는 건 앞면, 뒷면인 경우랑 앞면, 뒷면인 경우랑 서로 다를 거잖아요. 그죠? 둘 다 앞면인 거, 둘 다 뒷면인 거 하나씩 섞여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원래는 총 4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동전 2개가 달랐으면. 그 4가지 중에서 앞면 2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4분의 1이잖아요. 근데 그게 동전 2개가 같은 동전이 되면 3분의 1로 확률이 바뀐다고? 말이 안 되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을 뿐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거랑 이거랑 이거는 확률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동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것인 것처럼 취급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공평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처럼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다 다른 동전이구나, 다 다른 주사위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계산하는 것이 편하고요. 이걸 같다고 표현해도 우린 다르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야 각 근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거든요. 우리가 구분 못하는 거지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앞면이 1개 나오고 뒷면이 주사위의 눈에 6의 약수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럼 전체 근원 사건의 개수는 몇 개일까? 이런 시행을 한번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다 모아보면 서로 다른 동전이에요. 총 몇 가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하면 24가지 일이 벌어지겠죠. 첫 번째 동전이 앞면 뒷면, 그 각각의 경우마다 두 번째 동전도 앞면 뒷면, 그 각각의 경우마다 1에서 6,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6,
그래서 6, 4, 24. 그러니까 전체 근원 사건의 개수는 24개일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은 뭐냐면 앞면이 1개 나오고 6의 약수가 나왔대요. 앞면이 1개 나왔다는 건 앞면 하나 뒷면 하나라는 거니까 앞 뒤여도 되고 뒤 앞이여도 되지. 그죠? 그래서 저 사건을 그냥 A라고 보면 동전 때문에 일어난 일이 두 가지 있어요. 앞면 뒷면이거나 뒷면 앞면.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6의 약수가 나온대. 6의 약수는 1, 2, 3, 6이니까 총 4가지 있네요. 그죠? 해서 8가지가 내가 원하는 사건 원소의 개수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4분의 8이 확률이더라.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그걸로 확률을 구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확률 계산하는 건 다음 시간에 조건부 확률 하시면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것도 배우거든요. 그거 하고 나면 조금 더 여러 가지 무기가 생기는 거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어쨌든 풀 수는 있어요. 흰 공 5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고요. 저 흰 공 5개는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어요. 문제 얘기 안 했잖아. 검은 공 4개도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개를 꺼낼 때 2개 모두 흰색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이건 어떻게 취급할 거라고요? 다 다른 흰 공 5개, 다 다른 검은 공 4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서로 다른 9개의 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까 제비뽑기 할 때랑 비슷한 거야. 그죠? 아니 생각해봐. 이거 2개를 꺼낼 건데 저 상태에서 2개를 꺼내면 둘 다 흰색이거나 둘 다 까만색이거나 흰색 하나 까만색 하나가 나온다는 건데 그 3가지 경우가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되겠냐고. 하다못해 흰공 2개 나오는 거랑 검은 공 2개 나올 확률은 다를 거 아니야. 흰공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확률 계산할 때 뭔가 약간 이상해지겠구나.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다른 공 9개가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지. W1에서 W5까지, B1에서 B4까지 총 9개의 공이 들어있고 그 서로 다른 9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근원 사건의 개수는 9개 중에 공 2개를 꺼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죠? 근데 그 중에 2개 다 흰 공이었으면 좋겠다는 건 W1에서 W5까지의 5개의 공 중에 2개를 꺼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둘 다 흰 공을 꺼낼 확률이더라 라는 겁니다. 둘 다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이거 분의 4C2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를 꺼낼 확률은 흰 공 2개를 사건 A라고 보고요. 사건 B를 검은 공 2개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건 C를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렇게 생겼다고 볼 텐데 그래서 요 계산을 해보자고요. PA는 9C2분의 5C2 이렇게 생겼고요. 9, 8, 5, 4 이렇게 생겼어요. 둘 다 분모에 2, 1, 2, 1인데 그건 날아갈 거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2 될 거니까 18분의 5 이렇게 생겼네요. 얘가 A가 일어날 확률이고요. B가 일어날 확률 계산해보면 9개 중에 역시나 2개를 뽑을 거예요. 다 다르다고 보고 그 중에 검은색만 2개 나오는 거니까 검은 공 4개 중에서 2개를 꺼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을 마저 해보시면 9, 8, 4, 3에 이렇게 날아가면 여기 2 이렇게 날아가시면 여기 3 그래서 요거 6분의 1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18분의 3이겠지만 사건 C를 생각해 볼 텐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하는 거예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분모에 누가 들어갈 거냐면 역시나 9개 중에 2개를 꺼낼 거거든요. 9개 중에 2개를 조합이에요.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2개를 꺼내는 거거든요. 그럼 분자에서 물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올 텐데 우리가 이걸 뽑는다고 치면 흰 공이 먼저 나오니 검은 공이 먼저 나오니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모에서 뭐 했다고? 그냥 동시에 두 개를 뽑았거든요. 그 분자에 나오는 경우도 그냥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이렇게만 나오면 충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때는 9, 8 나누기 2, 1, 5, 4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요거 4 되고요. 4, 4 날라갈 거니까 9분의 5요? 이렇게 커?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3개를 다 더해보시면 18분의 5, 18분의 3, 18분의 8, 18분의 10 이렇게 생겼다고요. 다 더하면 1이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그죠? 보시다시피 이 세 가지를 경우 3가지 중에 하나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각각의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아요. 다 제각각이라고. 그래서 3분의 1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유형 5번인데 이거는 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보기를. 주사위 5,000번 던졌대요. 그리고 3의 배수가 나온 눈이 1782번이래요. 통계적 확률 구하래요. 5,000분의 1782가 답이에요. 아, 이거요. 통계적 확률이란 건 그냥 이런 거라고. 몇 번 시행했는데 그 중에 몇 번 일어났니? 그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응. 이걸 수학적인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겠어요? 3하고 6 두 개 있으니까 3분의 1 이렇게 생겼겠죠? 실제로 이 횟수가 커지면 3분의 1에 가까워질 거다라는 거고요. 3분의 1 근처의 값일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거 자체는 그렇게 별로 나올 게 없고 역시나 오른쪽에 여기 아까 써있던 거랑 비슷한 건데 다시 읽어보면 n이 하나씩 커지면 n분의 rn 2500분의 891이라던 이 숫자는 n이 커지면 시행 횟수가 커지면 점점점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데 이 일정한 값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n을 한없이 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숫자 집어넣어서 통계적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 숫자가 엄청 커지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 갑니다. 그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남자 4명, 여자 4명, 임의로 2명 뽑을 건데요. 뭐 저거는 굳이 같다 다르다 말 없어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다 다른 겁니다. 모두 남자거나 모두 여자의 확률을 구하래요. 거나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제 합사건 이야기하는 거겠죠. 모두 남자의 확률 더하기 모두 여자의 확률 빼기 모두 남자 and 모두 여자인데 모두 남자 and 모두 여자인 사건은 없지.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모두 남자이거나 아니까 이거 합의예요. 모두 여자, 모두 남자의 사건을 A라고 보고 모두 여자의 사건을 B라고 보면 합사건의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데 모두 남자인 거랑 모두 여자인 건 동시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고 있는 건 PA 합 B지만 우리는 PA랑 PB를 더하기만 해서 구할 거라고요. 되죠? A 사건과 B 사건은 서로 배반이니까. 그래서 각각 PA와 PB를 구해보면 PA라는 건 서로 다른 8명 중에 2명을 뽑을 건데 그 중에 남자 2명이래요. 8명 중에 2명을 뽑을 거예요. 4명 중에 2명이에요. 계산을 해보시면 분모에 8, 7, 분자에 4, 3. 얘도 분모에 2, 1, 2, 1 있는데 약분 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날리면 14분의 3 되겠네요. 얘가 A가 일어날 확률 될 것이고요. B가 일어날 확률은 똑같이 8명 중에 2명 뽑을 건데 여자도 4명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우연히도 똑같이 나오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2를 더하시면 7분의 3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건 우리 확률, 그치. 요 확률 산수할 때도 꽤 자주 나오는 녀석인데 어렵지 않거든요. 그 집합 원소의 개수 세는 거 잘 알고 있는지를 또 다시 물어보는 문제고요. 두 사건 A, B가 어쩌고 저쩌고 합 A, 교 나왔어요. B 물어봤습니다. 어떤 방정식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해되죠? 완전 간단한 1차 방정식이잖아. PA 합 B라는 건 PA랑 PB를 더한 다음에 PA 교 B를 빼는 거더라 이거였거든요. 그죠? 6분의 5래. 3분의 2고 6분의 1이래.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간단하게 생겨 먹은 산수입니다. 너무 간단한 분수 유리식 안 해도 되죠? 네. 그래요. 마지막 8번입니다.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임의로 세울 건데 양 끝 중 적어도 한 곳에 남자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한 곳에 적어도 한 명이 남학생이었으면 좋겠다는 건 맨 앞에 남자, 뒤에 여자. 아니면 맨 뒤에 남자, 맨 앞에 여자. 아니면 남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여자인 걸 찾아서 빼자. 그게 요 사건을 이용하는 거겠지. 그쵸? 그래서 요 사건을 A라고 보면 우리는 뭘 할 거라고? A의 여사건. 이것의 확률을 먼저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적어도 한 곳에 남학생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양쪽 다 여학생이라는 소리가 될 거니까. 그쵸?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어차피 줄 서는 거니까 분모는 이거 다 다른 사람 7명이 줄을 서는 거여서 분모는 7팩토리얼이에요. 애들 쭉 줄 서는 거니까. 분자는 이제 내가 원하는 이거 한번 쓰고 갈까요?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분모는 7팩토리얼이고요. 분자는 양 끝에 여학생이 오는 건데 여학생이 총 3명 있었거든요. 그 3명 중에 2명이 양쪽 끝에 서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맨 앞에 서고 또 1명이 맨 뒤에 서는 거니까 마치 3P2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맨 앞에 3명 중에 1명이 오고 맨 뒤에 2명 중에 1명이 오는 거야. 여학생들 먼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학생 3명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 3명 중에 2명 줄을 세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둘을 쭉 벌려가지고 사이에 애들이 싹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학생 2명 양 끝을 먼저 세우고 남은 건 총 몇 명이냐면 여학생 1명이랑 남학생 4명. 5명이 알아서 줄을 서는 거죠.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 7팩에는 이미 5팩이 들어있기 때문에 통째로 싹 약분될 거라서 분모는 7 곱하기 6 될 거고요. 뒤로 5팩은 약분됐어요. 3P2는 3 곱하기 2 이렇게 생겼겠지. 그쵸? 그래서 3 곱하기 2랑 6은 약분될 거니까 7분의 1 됩니다. 이게 A 여사건의 확률이더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다시 1에서 빼시면 되죠. PA라는 건 1에서 A 여사건의 확률을 빼시면 되니까 7분의 6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제 8개를 풀어봤고요. 밑에 보시면 비슷한 유제 있으니까 또 해보시고 다음에 이제 유형 어쩌고 저쩌고 문제들 있죠? 그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양이 많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오늘 설명 듣고 바로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공부하